안녕하세요. 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야근 중인데, 이제 야근 중에 이제 사무실에 다 퇴근하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막 일을 끝냈고, 남는 시간에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댓글에서나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지방에서 혼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인강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인강 들어서 합격하는 그 수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자들 중에서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강사랑 책이랑 또 맛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보고 다들 그래요. 너무 저는 특이하게 합격했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어떻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모든 순환을 거치진 않아도 합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고시잖아요. 고시에 준한다 하여 준고시생.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8대 전문직 준비하는 사람들 고시생이라 그러고, 2차는 진짜 어렵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인강을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너 합격했으니까 뭐 너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유일하게 대화 상대가 편의점 갔을 때, 이제 편의점이나 문구점 갔을 때 그분들이랑 대화했던 게 유일한 거예요. 가족 빼고. 아예 일체 투지폰 들고 다니면서 카톡도 안 했고, 카톡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도 카톡 하는 게, 카카오톡 페이를 쓴 게 이제 이거 연수교육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예 이제 문외한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매몰되어서, 공부에만 매몰되어서 해야 한다. 이게 약간 그러잖아요. 구구절절하게 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했고 얼마나 눈물겹게 해서 합격했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 되고, 제 동기들 보면은 다 이런 노력을 했어요. 뭐 사실 뭐 5년 이상 해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노무사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서울대 합격했다가 공기업 다니다가 안 돼서 다시 이제 여기 하는데 또 몇 년 또 준비하고, 제 동기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다가 눈물겹게 다들 합격했거든요. 어느 하나 설렁설렁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합격할 사람은 합격한다고 하지만, 이 한 끗 차이가 진짜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서설이 길었는데, 물론 그 순환을 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순환부터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유예 이상부터 한번 회독수를 늘려본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노력도 노력이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시험장을 연극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연극이면 이제 이 연극을 위해서 저희가 무수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2, 3기 때 답안 작성 연습을 그 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빠른 데는 1기부터도 하죠. 그 연습을 무수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극 들어가서 그대로 연극 내가 한 대로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서 몸이 너무 익숙해져. 그리고 나면은 애드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애드립이 물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진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플러스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몸에 익혀야겠죠. 그래서 저는 회독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제가 서브를 만든 이유가, 일단 우리가 이게 2차는 서술형이에요. 1차는 진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붙습니다. 근데 2차는 상대평가. 이 상대평가에서 가장 또 변수가 되는 게 답안 작성이에요.
이 답안 작성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만 노력으로 커버는 되겠죠. 근데 이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를 끄집어내서 적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만큼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50도 못 적었어. 그럼 뭐야? 100만큼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자기 위로처럼 열심히만 했는데 이거는 노력만 했지 효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70만 외우고 가서 뭐 60이라도 적었다.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쵸? 70을 무한 반복을 해서 60이라도 적을 수 있게끔 최대한 정확성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루틴화라고 했잖아요. 그 제 서브들도 그렇고 다 그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적어야겠다라고 미리 시나리오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대로 와서 적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죠. 적을 거 다 적었는데 시간이 남아. 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시간이 남고 더 적어야겠네. 어디서 본 거 같아. 어디서 본 책의 내용이야. 그걸 또 가져와서 씁니다. 득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당사자 소송도 그렇게 해서 적었고, 그래서 고득점 나왔고. 그래서 저는 회독이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독. 저는 이제 아마 이게 60회독, 50회독 넘게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20회독 하다가 늘 이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 가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반복해도 했습니다. 왜냐면 3, 4일에 1회독씩 하다 보니까 50회독은 그냥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계처럼 그냥 그대로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수석이 아니라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수석하면 좋죠. 근데 1등 빼고 2등부터 300등까지는 거기서 거기. 그냥 그 3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노무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외운 내용대로 적으면 최소한의 득점. 내가 점수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독수에 계속 이렇게 목 놓아서 말을 하는 게 내가 연습한 대로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대로 가서 시험장에서 그냥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늘 말하는 실수가 적어지고 이제 뭐 시험장에서 당황도 안 하게 되고 내가 한 만큼은 그대로 현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래는 그래서 제가 서브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컴팩트하게 이 적은 양으로도 정확하게 외우고 다 외워서 가면은 70을 70만큼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물론 100 해서 100까지 외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70만 외워서 70만 적은 사람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윤규 변호사님이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그 공부법이거든요. 사시 합격하신 분. 여기 이번엔 노무사 수험생분도 나오신 것 같은데 저도 이분과 생각이 똑같아요. 이분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전날 1회독은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고. 그 1년 농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1회독을 위해서 벼락치기를 위해서 그 1회독을 위해서 저희는 무수히 형광펜 작업을 하고 계속 회독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킵하면서 보면서 목차나 형광펜 그 키워드만 보면은 내용이 팍팍 떠오르는 거죠. 그런 작업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1회독 그걸 보고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감독관님 책 넣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보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 노력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회독. 지금 두꺼운 책이라도 지금 서브 만들기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강사님 책들 서브 이제 나올 건데 그거 가지고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두꺼운 책 그거라도 어차피 나중 되면 뺄 건 빼고 금방금방 스킵하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책만 보더라도, 두꺼운 책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걸로 익숙하는 게 낫다. 익숙함에서 오는 자신감, 그걸 기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장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왜냐면 보이지 않는 상대들과의 싸움. 실강은 등수라도 나오지 저는 모르죠. 제가 지금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상대들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하신 대로, 만약 유혹 없이 그냥 지금 하신 대로 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책하고 놀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모든 주위의 유혹들을 다 끊어야 돼요.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날고 긴다한 애들, 동기들 다 있습니다.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독하게 해야 된다. 합격 수기에는 다 적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남의 행복이 저희한테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300명 중에 100명도 안 되잖아요. 수기 쓰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자극적이고 조회수가 높은 게 이제 생동차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최연소 이것도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희망 회로를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독하게 해야 된다. 그 생동체 하시던 분들 하여튼간 다 설렁설렁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합격 수기에는 진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절망적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소풍 와서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독한 마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회독수를 올리자. 저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물론 합격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카페 가보면 뭔가 다들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합격하기 딱 좋다. 남들 우왕좌왕 할 때 나는 경주마처럼 딱 앞만 보고, 옆에 양옆 다 가리고 앞만 보고 갑니다. 공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시험이 미뤄질 것 같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조심하시고, 일단 제가 나중에는 답안지 작성 관련해서 이제 뭐 좀 계획한 거 있으면 그거를 또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혼자서 답안지 작성, 그러니까 풀답안은 아니고 키워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